엄마, 이번 달도 카드값이 좀 나왔어요. 한 1,500만 원만 줘. 시댁이랑 우리 집이랑 급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칠순엔 몰디브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엄마 칠순. 요즘 누가 칠순 잔치를 해요? 제 이름은 윤말순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죠. 평생을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던 세월이 40년이 넘었네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나와서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고 예쁜 색시까지 데려왔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온 후로 제 삶이 조금씩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죠. 명품 가방 하나씩은 다들 들고 다닌다더라. 해외여행도 1년에 2~3번은 간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지연이는 프리랜서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카드값이 밀렸다. 거래처 대금 결제가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아들 도윤이는 그런 아내를 보고도 그저 엄마, 조금만 도와주세요. 곧 갚을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한 푼, 2푼 모은 돈, 정말 피같이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을 지연이 카드값으로 또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빌려주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300만 원, 그리고 어느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난주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또 카드값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칠순이 다음 달이에요. 가족들이랑 몰디브 여행 가기로 했어요. 항공권이랑 리조트 예약 다 끝났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몰디브라고요? 그 비싼 곳을 간다고요? 그래?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그동안 조금씩 모아놨죠. 아버지 칠순이니까 특별하게 해드려야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제 칠순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연이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얼마 전엔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니 칠순이요? 요즘 누가 칠순 잔치를 해요?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으면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 칠순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대답이 들려왔죠. 어머니는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요? 아니, 했다고 해도 그건 겸손의 표현이었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날 저녁 우연히 지연이와 친정어머니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걸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 항공권이랑 리조트 다 예약했어. 비즈니스석으로 했고 리조트도 풀빌라로 잡았어. 돈?
걱정 마.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로 충당하면 돼. 어차피 갚을 생각도 없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빌려준 돈 아들 부부가 어려울 때마다 적금 깨서 준. 그 돈이 사돈 칠순 몰디브 여행 자금이었다니요.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평생 남의 집 청소나 하던 사람인데. 우리 집이랑 급이 다르잖아. 급이 다르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땀 흘려 일한 것이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번 돈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나요? 제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데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니다. 그냥 좀 쉬고 있었어. 참 지연이가 그러는데 다음 달에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간대요. 장인어른 칠순이라고. 그래? 어디로? 몰디브요. 지연이가 그동안 돈 좀 모았나 봐요. 아들의 그 무심한 표정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빌려준 돈을 계산해 보니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제 칠순 잔치를 10번은 하고도 남았을 텐데 정작 그 돈은 사돈 내 몰디브 여행비가 되어버렸네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대놓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카드값이 2천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좀 도와주세요. 2천만 원? 그동안 빌려준 것도 안 갚았는데. 그건 나중에 한 번에 갚을게요. 지금은 급해요. 급한 건 항상 내 쪽이더라. 제 말에 지연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댁 일 다 하고 명절 때마다 음식 장만하고. 그런데 이 정도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명절 음식은 제가 다 했는데요. 시댁 일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게 전부인데요. 지연아, 내 친정아버지 칠순 여행은 누구 돈으로 가는 거니?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내가 준 돈으로 가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준 돈은 카드값 갚는데 썼어요. 그럼 그 카드로 뭘 샀는데? 명품 가방, 해외여행.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니는 그런 거 이해 못하실 거예요. 우리 집이랑 이 집이랑 수준이 다르니까요. 수준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 수준이 다르지. 나는 남의 돈 떼먹고 여행 가는 수준은 안 되니까. 뭐라고요? 나가. 오늘은 돈 없어. 지연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윤이에게 전화를 했나 봅니다. 저녁에 퇴근한 아들이 제게 찾아왔으니까요. 엄마, 지연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긴. 더는 못 주겠다고 한 거야. 엄마,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도윤아, 내 아내가 내게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아니? 그게 3천만 원이 넘어. 그 돈으로 내 장인어른 칠순 여행 간단다. 아들은 그제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모양이네요. 그게 무슨. 내 아내한테 물어봐.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 차별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날 밤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제 칠순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제 방식대로 조촐하게나마 준비하려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SNS에 올린 글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제 손녀가 할머니 핸드폰 좀 봐달라고 해서 보다가 발견했죠. 시어머니의 이기심 때문에 힘든 하루. 가족인데도 도움을 거절하시다니. 우리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는데. 댓글도 가관이었습니다. 지연이 친구들이 시어머니 너무하시네,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이런 글들을 달아놨더군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제 인생의 칠순을 이렇게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다고.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빌려준 돈의 증거를 모았죠.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만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았죠. 어머님,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그게 뭔가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 소유권은 어머님께 있지만 나중에 상속은 안 됩니다.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도윤이도 물론 소중하지만 지연이가 이 집까지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엔 이런 말도 했었죠. 어머니, 나중에 이 집은 저희가 물려받는 거죠? 그럼 대출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연이네가 몰디브에서 돌아올 때까지는요. 일주일 후 지연이 가족은 몰디브로 떠났습니다. 공항 사진을 SNS에 올리더군요. 아빠 칠순 축하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이런 글과 함께요.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샴페인 마시는 사진도 있었고 리조트 풀빌라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허탈한 웃음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돈으로 저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가는 사돈네를 보니 기가 막힐 뿐이었죠. 그동안 저는 착실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도 완료했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 칠순날 조촐하게 혼자만의 파티를 했어요. 케이크 하나 사서 촛불 켜고 혼자 축하 노래를 불렀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말순 씨, 생일 축하합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에도 도윤이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 지금 회사라서 저녁에 들어갈게요. 그래, 고맙다. 엄마, 지연이는 아직 몰디브에 있어요. 돌아오면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제 생일을 기억은 하고 있네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내와 함께 호화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혼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제 칠순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지연이가 돌아오면 제가 준비한 걸 보여줄 겁니다. 더는 호구가 아니라는 걸, 더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몰디브에서 돌아온 지연이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마치 제 돈으로 여행 다녀온 게 아니라 자기가 번 돈으로 다녀온 것처럼 말이죠. SNS에는 여전히 몰디브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고 댓글로 부러움을 표현하는 친구들에게 다음엔 같이 가자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명품 쇼핑백을 한 손 가득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몰디브 면세점에서 샀어요. 요즘 이 브랜드 들어야 사람 대접받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니? 카드로 긁었죠. 할부로요. 또 카드? 지난번 카드 값은 다 갚았니? 지연이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이미지 관리 때문이에요. 쇼핑몰 운영하려면 제가 먼저 잘 입고 다녀야 손님들이 믿고 사거든요. 이미지 관리.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미지 관리비를 왜 제가 대야 하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얼마가 필요한데? 이번엔 좀 많아요. 3천만 원. 제가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요. 뭐? 3천만 원? 면세점에서 좀 많이 샀어요. 그리고 리조트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게요. 그때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퇴근이 빨랐나 봅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 자기 왔어? 어머니께 상해 좀 드리고 있었어. 무슨 상해? 지연이가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했어. 이번에 대박 아이템을 찾았거든.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엄마한테 얼마나 더 빌릴 거야? 자기는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 일이야.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일이라고요? 제 돈을 빌려가면서 지연아, 내가 은행이니? 왜 맨날 나한테만 손 벌리니? 친정엔 못 빌려요. 체면이 있지. 체면. 또 체면이었습니다. 친정에는 체면이 있고 시댁에는 체면이 없나 봅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알죠. 카드를 그렇게 써대니 신용등급이 좋을 리가 없죠.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지연아, 내가 그동안 내게 빌려준 돈 장부를 보여줄게.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매번 적어둔 장부였죠. 2022년 3월 15일 300만 원, 4월 20일 500만 원, 6월 3일 700만 원.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2024년 12월 10일 1,500만 원. 총합 3,850만 원. 엄마, 이게 다. 응, 내 아내가 빌려간 돈이야. 단 한 푼도 안 갚았지. 지연이가 발끈했습니다. 그때 급해서 빌린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갚으려고 했어요. 언제? 내가 부자 되면? 어머니, 나도 이제 70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내 친정아버지 칠순엔 몰디브 가면서 왜 내 칠순엔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니? 지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이가 아내를 돌아봤어요.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 칠순날 너 몰디브에 있었잖아. 그게 우연히 날짜가 겹친 거야.
우연이라. 참 편리한 말이죠.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작전을 바꿨죠. 감성에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해요. 진짜 엄마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거짓말이죠. 통화 내용 다 들었는데. 그런데 왜 저만 미워하세요? 도윤이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만 뭐라고 하시고. 도윤이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도윤 오빠가 투자 실패해서 잃은 돈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 메꿨어요. 도윤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 내가 언제 투자 실패했어? 작년에 주식하다가 잃은 거 있잖아. 그거 100만 원도 안 돼.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죠. 더 들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연이는 새로운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사업계획서였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달라요. 해외 직구 사업인데 수익률이 200%예요. 그래?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나한테만 제안하니? 가족이니까요. 좋은 건 가족끼리 나눠야죠. 가족. 필요할 때만 가족이 되는 거죠. 친정 부모님께도 제안했니? 아, 그건 안 했구나. 왜? 거기도 가족 아니야? 지연이는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집 순자 씨를 만났어요. 말순 씨 며느님이 요즘 백화점에서 VIP 고객이라면서요. 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며느님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쓴다고 하던데요. 부럽네요. 그렇게 잘 사는 며느리 둬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니.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지연이 SNS를 뒤져보니 명품 파티, 호텔 브런치, 골프 모임 사진이 수두룩했어요. 그것도 매주 다른 옷, 다른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죠. 제가 입은 옷을 내려다 봤습니다. 10년 전에 산 낡은 카디건이었어요. 그래도 아껴 입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며느리는 한 달에 1,000만 원어치 옷을 사 입고 있었네요. 그날 밤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내 아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아니? 글쎄요. 생활비 정도? 생활비가 1,000만 원이니? 네? 제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백화점 VIP 등급 SNS 사진들, 그리고 제가 조사한 카드 사용 내역 추정치까지. 도윤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내 아내한테 직접 물어봐. 다음 날 도윤이가 지연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나 봅니다.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1,000만 원씩 쓰면서 왜 나한테는 돈 없다고 했어? 그건 필요한 지출이었어. 사업상 이미지 관리라니까. 무슨 사업이 매일 명품만 사는 거야? 당신은 몰라. 여자들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여자들 세계. 저도 여자인데 그런 세계는 모르겠네요. 며칠 후 지연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울면서 왔어요. 어머니, 정말 급해요. 카드 회사에서 독촉장이 왔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정말 큰일 나요. 그럼 친정에 도움 요청해. 못해요. 왜? 창피해서요. 창피.
시댁에는 안 창피한가 봅니다. 지연아, 너희 친정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시고 어머니는 학원 운영하세요. 그럼 돈이 있겠네? 있죠.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 시댁이 가난하다고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척해야 해요. 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허세를 부렸구나. 그럼 계속 거짓말하면서 살 거니?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왜? 가족이잖아요. 또 가족입니다. 돈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가족 카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나도 한계야.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요. 이번만이 벌써 10번째야. 지연이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지연이가 그렇게 많이 빌렸는지 몰랐어요. 몰랐다고 다야? 엄마, 제가 다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도윤아, 내 월급으로 4천만 원 갚으려면 몇 년 걸릴 것 같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계속 쓸 텐데. 제가 막을게요. 지금까지 못 막았는데.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 제 교육 탓이겠죠. 너무 착하게만 키워서 아내한테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아들이 되어버렸으니. 도윤아, 엄마가 이제 결정할게. 너희는 따르기만 해. 네? 무슨 결정이요? 곧 알게 될 거야. 아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됐다고. 더 이상 참으면 제 인생은 끝이라고. 칠순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 살 날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날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순 없죠.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 서류도 다 준비됐고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됩니다. 지연아,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이야. 돈이 보이지 않는 새가 되어 날아가는 걸 더는 볼 수 없어. 내가 쓴 그 돈들이 내 노후 자금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막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 빈털터리 노인이 되어버릴 테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이제 심사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제 경우는 승인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연세와 주택 가격을 고려하면 매달 1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8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무엇보다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이니까요. 이제 더는 며느리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가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와서 뭔가 열심히 보여주더군요. 어머니 보세요. 이게 제 쇼핑몰 매출이에요. 보시다시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화면을 봤더니 그래프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아, 이거 작년 자료네? 아, 네, 올해는 아직 정리 중이라서요. 올해 매출은? 그게 일시적으로 좀 주춤한 상태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경기 탓. 늘 남 탓이죠. 그때 지연이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잠깐 화면이 보였는데 백화점 카드 결제 문자였어요. 샤넬 매장 450만 원 결제라고 떴다가 사라졌죠. 지연아, 방금 그거. 아, 이거요? 고객 선물용이에요. VIP 고객 관리 차원에서 450만 원짜리 선물. 큰 고객이라서요. 거짓말이란 걸 제가 모를까요? 그런데 이번엔 따지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연이 SNS를 매일 확인했어요. 손녀가 도와줘서 캡처하는 방법도 배웠죠. 5월 15일 오늘의 브런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마이너스 테이블 위 영수증이 살짝 보였는데 15만 원. 5월 17일 새로 산 구찌백과 함께 마이너스 백화점 쇼핑백도 같이 찍혔는데 작은 글씨로 580만 원이 보였어요. 5월 20일 친구들과 와인 파티 마이너스 와인병을 자세히 보니 병당 30만 원짜리 와인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빈 병이 5개. 5월 22일 골프 라운딩 최고. 마이너스 골프장 캐디 팁 봉투가 보였는데 10만 원권이 여러 장. 일주일 동안만 해도 사용한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돈이 없다고 울고불고 했죠.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이었어요. 손녀가 실수로 지연이 핸드폰을 만지다가 본 건데 제게 몰래 보여줬죠. 우리 시어머니 진짜 짠돌이야. 돈은 많은데 하나도 안 써.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당연하지. 내가 호구야. 다 받아내고 있어.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돈도 없어. 꼭 그런 집 며느리가 더 힘들더라. 나는 그래도 뜯어낼 게 있으니까. 뜯어낸다. 제 돈을 뜯어낸다고 표현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이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또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유럽 갈 거야. 또? 돈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받으면 돼. 요즘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말만 잘하면 돼. 치매라니요. 제가 치매라니요. 제 정신 멀쩡한데요. 그래도 조심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문제 될 게 뭐 있어? 차용증도 안 썼는데. 그냥 용돈 받은 거라고 하면 돼.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녹음을 해둬야겠다고. 그래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요즘은 펜처럼 생긴 녹음기도 있더라고요. 며칠 후 지연이가 또 왔을 때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차용증 쓸 거니?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에요. 서운하게. 그럼 안 빌려줘.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 얼마나 잘 모셨는데요. 뭘 잘 모셨는데?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밥도 해드리고. 병원은 내가 혼자 다녔고 밥은 내가 다 했는데. 지연이는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일은 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명절 때 인사도 드리고 명절에 와서 밥 먹고 간 게 전부지.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려 한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뭐하니? 아, 어머니. 펜 좀 찾고 있었어요. 펜은 책상 위에 있는데. 아,
그렇네요. 그 후로 저는 도장과 통장을 금고에 넣어뒀어요. 비밀번호도 바꾸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은행 직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오셔서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어머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내 명의로 대출? 네, 어머님 집을 담보로 5천만 원 대출 신청을 하셨어요. 경악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니.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는 정말 선을 넘었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온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더라. 네? 무슨? 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 했다며?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 병원비 마련하려고. 내가 아픈 데도 없는데 무슨 병원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도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지연아, 너 정말 이러면 안 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남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게 도움받는 거니? 그때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 했어. 도윤이는 경악했습니다. 뭐? 지연아, 이게 사실이야. 자기는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랑 나랑 해결할 일이야. 미쳤구나. 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다니.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또 가족이에요. 도둑질 할 때만 가족이 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SNS 캡처 사진들, 녹음 파일, 은행 직원과의 통화 녹음, 그리고 그동안 제가 빌려준 돈의 송금 내역들. 파일 이름을 증거 자료라고 만들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께도 사본을 보냈죠. 어머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아직은 괜찮아요. 좀 더 지켜볼게요. 사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지연이가 계속 선을 넘는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지연이 친정 부모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아버지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가 요즘 힘들어한다고 해서 찾아뵀습니다. 그래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아, 이 사람들도 똑같구나. 딸이 시댁돈 뜯어내는 걸 도우러 온 거구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지연이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그럼 사돈께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형편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사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생 남의 집 청소하며 산 사람이에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그때 지연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시댁에서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것도 맞죠. 지연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무슨 고생이요?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고생인가요? 제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몰디브 사진, 명품 쇼핑 사진, 호텔 브런치 사진들.
이게 고생하는 며느리의 삶인가요? 사돈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마 딸한테 다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딸이 빌려간 돈 장부를 보여줬어요. 3,850만 원. 따님이 저한테 빌린 돈이에요. 단 한 푼도 안 갚았고요. 이게 정말인가요? 통장 거래 내역도 있어요. 보시겠어요? 사돈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네요. 딸 교육 좀 다시 시키세요. 남의 돈 뜯어내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떠난 후 지연이가 제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 왜 그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을 보여준 게 잘못이니? 창피하게. 이제 친정에도 못 가겠어요. 그동안 거짓말한 게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니? 지연이는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도윤이가 따라 나가려 하길래 제가 막았죠. 나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 도윤아, 이제 정신 차려.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다 제 탓이겠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다. 주택연금 승인이 나오면 그때 모든 걸 끝낼 것이다. 더는 혹으로 살지 않겠다. 내 남은 인생은 내 것이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말순 고객님, 주택연금 승인되셨습니다. 매월 182만 원씩 지급됩니다. 182만 원.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집이 이제 매달 제게 용돈을 주는 거죠. 죽을 때까지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셔서 최종 서류에 서명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거구나.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돈으로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갔습니다. 10년 전에 산 정장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단정한 옷이었죠. 어머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 집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 소유입니다. 다만 상속은 안 됩니다. 혹시 자녀분들께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나중에라도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 도장 하나로 제 삶이 바뀌는구나. 더는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가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엔 뭔가 서류를 잔뜩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정말 좋은 투자 상품이에요. 투자. 네, 원금 보장되고 수익률 20%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하면 세금 혜택도 있고요. 내 이름으로? 네, 어머니가 고령자라서 혜택이 많아요. 또 제 이름을 이용하려는 거였죠. 지연아, 내가 무식해 보이니?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짜 투자 상품으로 사기 치려는 거 다 알아. 어머니,
사기가 아니에요. 그럼 내 이름으로 가입해. 제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이 추천하는 투자 상품을 내가 왜 믿어야 하니? 지연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도윤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또 이상한 투자 상품 들고 왔어. 도윤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지연아, 이거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게 그거잖아. 또 부부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서 제가 말했어요. 둘 다 조용히 해. 내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다음 주부터 내가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네? 엄마가 왜요? 도윤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농담이지만 시실은 너희가 나가야 맞지.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주택연금이 뭐예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럼 이 집은? 내가 죽으면 은행 거야. 너희한테 상속 안 돼.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도윤이가 받아야죠. 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다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도윤이가 충격을 받은 듯 말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응. 이미 계약 끝났어. 다음 달부터 매달 182만 원씩 받아. 182만 원? 이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이 집이 5억은 되는데. 그것밖에라니. 너희가 나한테 용돈 준 적 있니?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받으면 총 3억 넘게 받아. 그리고 이건 내 집이야. 내 마음이야. 지연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한테 돈 뜯어갈 때만 가족이더니. 뜯어간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그래, 그럼 빌린 거 갚아. 3,850만 원. 지금 당장은. 못 갚으면 가족 아니야? 제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차용증이야. 이제라도 써. 어머니, 안 쓰면 고소할 거야. 증거 다 있어. 도윤이가 말렸어요.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누가 너무해? 내 아내가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 한 건 괜찮고 도윤이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결국 지연이는 차용증에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울면서요. 이제 됐지? 법적으로 채무자가 된 거야. 안 갚으면 법원에서 만나자.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이 집에서 나가. 네? 도윤이가 놀랐어요. 주택연금 받으려면 실거주해야 해. 너희 때문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가족은 같이 살 수 있다고. 아, 도윤이는 알고 있었구나. 그래, 거짓말이야. 하지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엄마. 농담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첫째, 지연이는 나한테 돈 이야기 하지 마. 둘째,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내. 셋째, 집안일은 알아서 해. 생활비를? 이 지연이가 또 소리쳤어요. 그동안 공짜로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월세라고 생각해.
시어머니한테 월세를 내요. 싫으면 나가든지.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나가면 당장 갈 곳도 없고 월세 구할 돈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서운해요. 뭐가? 집을 주택연금에 넣으셨잖아요. 그게 왜 서운해?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뭐든 다 줘야 해?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지 나 위해서 일하니?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윤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70년을 남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 재산도 아버지랑 같이 모은 거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그 후 30년은 내가 혼자 일해서 지킨 집이야. 도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날 생각한다면 내 아내 좀 말려.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리지 못하게. 알겠어요. 도윤이가 나간 후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주택연금 계약을 했다. 이제 매달 182만 원이 나온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이다. 이제 더는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아들이 서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부엌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해드릴까요? 됐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처음으로 지연이가 아침을 차렸어요. 서툴렀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게 보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제가 너무 했어요. 이제 알았니? 주택연금. 취소는 안 되나요? 역시 포기를 못하는구나. 안 돼. 이미 계약했어. 그럼 저희는 정말. 그래, 상속 없어. 대신 너희도 나 부양 안 해도 돼. 서로 편한 거지. 지연이는 울먹였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빌린 돈부터 갚아. 그건. 시간이 좀. 시간 줄게. 대신 이자는 받을 거야. 이자요? 법정 이자율대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지연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였죠. 윤말순 고객님, 첫 연금 182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82만 원. 제 통장에 제 이름으로 들어온 제 돈이었어요.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경제적 자유가 뭔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어머니, 뭐 보세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내 연금 들어왔어. 아, 이제부터 나도 돈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어요. 10년 만이었죠. 어머님, 파마하실 거예요. 네, 좀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후, 어머님 벌써 충분히 젊으세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마음에 들었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연이는 조용했어요. 아침마다 부엌에서 어설프게 밥을 하고 생활비 50만 원도 제때 냈죠. 하지만 그게 오래갈 리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또 그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짓는 그 간절한 표정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또 시작이구나. 이번엔 정말 급해요. 카드 회사에서 법원으로 넘긴다고. 얼마? 2,500만 원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지연아, 넌 도대체 카드로 뭘 그렇게 사는 거니? 필요한 것들이요. 명품백이 필요해? 해외여행이 필요해? 그것도 다 투자예요. 이미지 관리요. 그 투자 수익은 어디 있니?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가족회의 좀 해요. 무슨 일인데?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연아,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이게 왜? 내가 신용조회를 해봤어. 4명의로 된 카드가 12개야. 총 한도가 8천만 원이고 현재 사용액이 6,500만 원이야. 저도 놀랐습니다. 6,500만 원이라니. 그리고 이것 봐. 현금 서비스까지 합치면 7,800만 원이야. 더 있어. 제2금융권 대출이 3천만 원, 대부업체 대출이 1,500만 원. 도윤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1억 2,300만 원. 이게 내 빚이야. 1억이 넘는 빚이라니. 저도 도윤이도 말을 잃었어요. 자기야, 나도 다 계획이 있어서. 무슨 계획? 시어머니한테 떠넘기는 계획? 그게 아니라 도윤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그건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로 2천만 원 대출받았더라. 급해서. 서명은 어떻게 한 거야? 지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위조했구나. 이거 범죄야. 자기야. 그리고 엄마.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가 지연이한테 빌려준 돈 정확히 다시 계산해 봤어요. 도윤이가 제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을 대조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총 4,150만 원이에요. 제가 몰랐던 것까지 합치면. 도윤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도윤이가 지연이를 돌아봤어요. 지연아, 내가 엄마한테 빌린 돈으로 뭘 했는지 이제 알았어. 전부 카드값 막는데 썼구나. 돌려막기 한 거야. 지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 봐. 도윤이가 사진을 꺼냈어요. 지연이 SNS 사진들이었죠. 몰디브 여행 800만 원, 명품백 합계 3천만 원, 호텔 외식 합계 500만 원. 하나하나 따져가며 계산했어요. 지난 1년간 사치품에 쓴 돈만 6천만 원이 넘어. 그게 다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 넌 쇼핑 중독이야. 병이라고.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 다 털어놓자. 나도 준비한 게 있어. 봉투 안에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USB에 담은 것, 사진들, 그리고 변호사 상담 서류까지.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내가 나한테 한 말들 녹음한 거야.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다. 어차피 갚을 생각 없다. 우리 집이랑 급이 다르다.
다 있어. 지연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내 도장 훔치려 한 날 CCTV 화면이야. 현관에 몰래 카메라 달아놨거든. 어머니가 저를 감시한 거예요. 감시가 아니라 자기 방어야. 도윤이가 CCTV 화면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연아, 정말 엄마 도장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건 변호사 의견서야. 제가 서류를 꺼냈어요. 사기죄, 주거침 입죄, 문서 위조죄 가능하대. 고소하면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이래. 어머니. 하지만 난 고소 안 할 거야. 한 가지 조건으로. 뭔데요? 오늘부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나한테 단 한 푼도 요구하지 마. 하지만. 그리고 차용증에 쓴 4,1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갚아. 8년이면 다 갚겠네. 매달 50만 원을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대신. 안 돼. 지연이가 직접 갚아야 해. 그래야 정신 차려.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는 너무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4년 동안 계속된 게 실수야. 저도 힘들었어요. 시집 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돈도 없고. 돈이 없으면서 명품백은 어떻게 사? 그게. 지연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 다 알릴 거야.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왜? 창피해. 제발. 그것만은. 그럼 약속해. 더 이상 나한테 손 안 벌린다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도윤아. 네, 엄마. 넌 선택해야 해. 이런 아내와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정리할 건지. 엄마. 난 강요 안 해.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분명히 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해.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지연이를 봤죠. 지연아, 우리 잠시 별거하자. 뭐? 자기야. 내가 정신 차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연이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갔어요. 도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엄마 고생하는 거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엄마가 주택연금 받는 것도 이해해요. 엄마 인생이니까요. 고맙다. 그날 밤 지연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떠나면서도 계속 울었죠. 언젠가 어머니도 후회하실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연이가 떠난 후 집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 나갔고요. 혼자 남은 집이 썰렁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드디어 제 집이 제 집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지연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돈, 우리 지연이가 그렇게 많은 빚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딸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저희가 다 갚을게요. 아니요, 지연이가 갚아야죠. 그래야 정신 차려요. 사돈도 이제야 현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연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전과 달랐어요. 명품백도 없고 화장도 연하게 했더군요. 어머니 이거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번 달 갚을 돈이에요. 어디서 난 돈이니? 알바에서 번 거예요. 카페에서 일해요. 처음으로 지연이가 제대로 일해서 번 돈이었어요. 힘들지? 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잘 생각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지연이가 울먹였어요. 도윤이는 잘 지내요? 글쎄, 내가 직접 연락해봐. 아직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지연이는 조용히 돌아갔어요. 저는 통장을 봤습니다. 182만 원의 연금과 지연이가 갚은 5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돈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어요. 칠순이 지난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죠.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첫 상환금을 가져왔다. 겨우 50만 원이지만 그 돈의 무게가 남달랐다. 처음으로 제대로 일해서 번 돈이니까. 이제 시작이다. 지연이도 도윤이도 그리고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죠. 제 71살이 된 날 저는 혼자 조촐하게 케이크를 샀어요. 작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서러웠지만 이번엔 자축하는 마음이었거든요. 71살 윤말순. 잘 버텼어. 혼자 중얼거리며 촛불을 껐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인정받아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제도죠. 카페 알바를 하면서 낮에는 온라인 쇼핑몰도 다시 시작했대요. 이번엔 명품이 아니라 생활용품을 팔고 있다고 하더군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지연이는 어김없이 5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처음엔 봉투만 놓고 갔는데 요즘은 차 한 잔 마시고 가기도 합니다. 어머니 이번 달 매출이 300만 원 넘었어요. 그래? 잘 됐네. 순이익은 80만 원 정도지만 그래도 늘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 네, 그러고 있어요. 지연이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깨끗해 보였고 비싼 옷 대신 깔끔한 차림이 더 잘 어울렸죠. 어머니, 전에 제가 했던 말들 정말 죄송해요. 됐어.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평생 죄송할 거예요. 그런 지연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늦었지만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도윤이는 한 달에 2번 정도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과장 됐어요. 월급도 좀 올랐고요. 잘 됐네.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릴게요. 필요 없어. 내 연금 있잖아. 그래도 내 돈은 내가 써.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도윤이와 지연이는 아직 별거 중이에요. 하지만 가끔 만난다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차 마시며 이야기한대요. 다시 합칠 거니? 모르겠어요. 지연이가 많이 변하긴 했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서두르지 마. 놀라운 변화는 또 있었어요. 지연이 친정 부모님이 찾아왔거든요. 사돈, 그동안 우리 딸이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래도 한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지연이 아버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500만 원입니다. 지연이 빚 일부라도 대신 갚고 싶어서요. 안 받아요. 사돈. 지연이가 직접 갚아야 해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하지만 대신 지연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시고요. 사돈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같았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저도 못 참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믿었죠.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말순 어르신, 저희 실버 합창단에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합창단이요?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모여서 노래 부르고 가끔 공연도 해요. 생각해보니 저는 평생 노래 한 번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한번 가볼게요. 합창단에 가보니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죠. 저는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제 전 재산 날렸어요. 저는 딸이 이혼하면서 손주 키우느라 노후자금 다 썼죠. 그래도 주택연금 받으니까 살만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하지만 모두 씩씩하게 살고 있었죠. 말순 씨는 그래도 며느리가 갖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저희 며느리는 연락도 끊었는데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들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런 게 노후의 행복인가 싶었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김씨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집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주택연금 안 했대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자식들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안 왔다면서요.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나서 집 팔자고 난리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주택연금 한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6개월 후 지연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저 정규직 취업했어요. 정말? 어디에? 온라인 마케팅 회사요. 그동안 쇼핑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았어요. 잘 됐구나.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이제 매달 70만 원씩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그날 지연이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어머니, 도윤이랑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그래? 서로 많이 반성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잘 생각했어. 이번엔 정말 잘 살게요. 검소하게, 정직하게. 그래야지. 지연이가 돌아간 후 도윤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응.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려고요. 그래. 잘해봐.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엄마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1년 전 그 일이 참교육이 된 거죠. 아프지만 필요한 교육이었어요. 최근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임신을 했대요. 어머니 둘째예요. 그래? 축하한다. 이번엔 정말 잘 키울게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가르치면서. 그래야지. 어머니도 도와주실 거죠? 글쎄. 내 연금으로 내 산 사는 것도 바쁜데. 돈 말고요. 그냥 할머니로서요. 그건 생각해 볼게. 사실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요. 손주는 예뻐해 줄 거예요. 하지만 돈은 절대 안 줄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어제는 합창단 공연이 있었어요. 구청 강당에서 했는데 도윤이와 지연이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멋있어요. 이 지연이가 손뼉을 쳤어요. 엄마 노래 잘하시네요. 도윤이도 웃었어요. 무대에서 객석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백반집이었지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으니 좋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도윤이도 말했어요. 나도.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참교육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지연이는 개인회생으로 새 출발했고 도윤이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었다. 나는 당당한 노인이 되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사는 행복한 노인.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주택연금 만세, 노후 독립 만세. 창밖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제 인생의 봄도 활짝 피었죠.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너무 매정한 시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잘한 일이었을까요? 혹시 저처럼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제가 증명이잖아요. 70 넘어 시작한 새 인생 후회 없어요. 주택연금이든 뭐든 우리도 우리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은 자식 인생, 우리는 우리 인생이에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요. 감사합니다.